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올해는 청마예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말, 그러면 일단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말처럼 빨리, 새해 빨리 달리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언급하자마자 통일비용 관련 법안에 나서는 등 여권의 반응 속도도 정말 대박처럼 빠릅니다. 3개년 경제혁신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혹시라도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 3개년 경제혁신 개발 계획에 대한 재계와 시민사회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요. 계속되고 있는 민영화 논란과 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조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오늘 YTN-TV와 인터뷰에서 현재 검인정 체제인 역사 교과서를 과거 국정 교과서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조금 조심스럽지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살짝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한 한 가지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 필요할까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 필요할까요?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여러분의 의견 답하시고요. 또 문자로 상세하게 왜 그런지 이야기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 집계해서 또 소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은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 교과서 논란. 이게 지난해 계속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새해 벽 때부터 또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부 고등학교가요,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잇따라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교육부가 해당 학교를 특별 조사 방침을 밝혔고요. 실제 어제 특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맞붙은 건데요. 일단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세력이 최종 승인을 마친 교과서와 관련해서 억지 주장을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평소 특정 교과서를 찍어내려는 의도에 비춰볼 때 이들이 교과서 채택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일선 학교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언론을 보시면은 학생과 학부모 또 동문들의 항의 때문에 이렇게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교조와 일부 세력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무엇이죠? 일단 민주당 유기용 의원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과서 관련해서 교육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적 외압이고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교과서 문제를 언급하자마자 그리고 또 여당 지도부가 개탄하자마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재심의한 학교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교육부가 이렇게 발빠르게 이를 처리한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라면서 과거와 같은 국정교과서 추진을 시사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거네, 그러니까. 네, 지금 검증, 인증으로 해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거죠. 네. 과거로 회귀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교과서까지 이렇게 돌아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 문제 짚어보죠. 국정원의 불법 정치 삭찰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서울시장이 주장했나 보죠? 예, 이재명 성남시장은요, 오늘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에 합의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치 사찰 그리고 선거 개입 행위가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따르면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정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자신에 대해서 일상적인 정치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지난 12월 30일 오전에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서는 이재명 시장의 그 논문의 표절 시비 상황을 모르는 부총장에게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또 책임을 묻고 불법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해서 지금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의 이제 6.4 지방선거 문제 좀 짚어보죠.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잇따라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씩 다르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그 전에 어떤 제도의 개혁이다 이런 구호는 동일하지만 구체안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일단 새누리당을 보시면요. 최근에 현행 3연임이죠. 12년간 할 수 있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임기를 재선으로 축소한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어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유지하되 대신 완전 국민 경선을 핵심으로 하는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다. 뭐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르죠. 이미 지난 7월에 당원 투표까지 거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는데요. 오늘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게 세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 신뢰만 있다면 가능하다면서 다시 한번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죠. 새정치추진위원회. 네네. 오늘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새정추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송우창 의원이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또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공히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면서 여권을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 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송우창 의원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이 되는 내용을 공약했던 것으로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추는 또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 명부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네, 여성 명부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며칠 갈 것 같은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뭐 최근은 아니죠. 지난 그렇죠. 1년 동안 계속해서 소통 문제가. 네.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제히 소통 부족을 불씨시키는 자리였다 이렇게 치켜 세운 겁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발전의 목표를 두고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동시에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불식한 자리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식 최고위원은 한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실제 접하니까 무오류의 환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불통 논란을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략적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은요.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후퇴 문제 또 인사 대탕평 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낸 기자회견이었다고 혹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낸 기자회견이었다. 근데 기자회견을 모처럼 해서 전체적인 이런 여론조사 비슷하게 보면은 기자회견을 한 것이 잘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회견 방식 이런 것들 놓고 왜 이렇게 말들이 많죠? 네, 기본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 자체는 민주당에서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 회견 방식에 대해서 오늘 또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는데요.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전 주문한 각본대로 한마디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이런 회견으로는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기자들과 청와대 간에 그 미리 질문할 기자들을 정해놓고 질문까지 미리 받아서 청와대 측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걸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 지적과 함께요. 회견문 어디에도 민생과 민주주의란 말은 없었다면서 전국 상황에 비춰볼 때 일부러 이 단어들을 빼려고 해도 뺄 수 없었는데 요즘 표현으로 대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박이다란 말이 올해 또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드네요. 소통, 불통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요.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1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1월 7일 화요일 퇴근길인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들 부분 정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이동량이 그래도 가장 많은 편인데요. 안양 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고척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 고척교부터 목동교 구간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기 어렵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성산대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는 처리가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이 지점을 중심으로 정체를 빚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지나는데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기 어렵고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서광대교까지 답답한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도 파업은 끝났지만 민영화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근 수서발 KTX 설립과 관련한 민영화 수순을 담고 있는 코레일 내부 문건이 언론과 정치권에 공개돼서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철도 파업 노조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 심사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 박수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도 입수한 내부 문건이 있다 하고 또 언론사별로 입수한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네. 측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의 제목은 어떤 겁니까? 보고서 제목이요? 네, 이게 그동안에 이제 문건을 여러 개 이제 입수해서 발표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예. 그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면서 네. 그 자회사 분할을 의결하는 이사회를 정점으로 네. 이사회에 이제 올리거나 하는 이런 자료들을 네. 좀 몇 가지를 만드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보도되고 있는 것은 네.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 설계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이거든요. 네. 이것은 철도공사가 예. 이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10일 날 그 이사회가 개최가 됐어요. 코레일에. 예.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발주한 그런 보고서인데요. 예. 이 최종 보고서가 지난해 그 12월 그 23일 날에 나왔고요. 저도 철도공사로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제출을 받아가지고 예. 그 언론에 그 공개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서와 또 다른 언론에서 이제 그 뭐
입수해서 이야기하는 문서 이런 것들이 한 두세 종류들이 쭉 있는데 예. 되게 뭐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기관들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공개됐던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핵심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그 수소발 KTX 자회사의 분할이 예. 결국에 이 코레일의 이 경영 혁신이나 네. 뭐 이런데 크게 도움이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주로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는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네. 우선 첫째는 이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수소발 KTX 알짜 노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도를 보면 그중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KTX밖에 없어요. 경인선 일부하고. 네. 그래서 KTX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네. 그 적자 노선들, 벽지 노선 이런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국가 균형 발전 네. 차원의 운영되는 그런 곳은 적자인데 네. 그런 곳의 적자를 메우는 교차 보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이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네. 다시 말해 공공재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익이 나는 KTX 새로 신설된 수소발 KTX 이익이 확실히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인데 네. 이것을 떼어내면 네. 그렇지 않아도 가제나 그 적자 노선의 운영 때문에 네. 교차 보전 때문에 힘이 들고 적자가 쌓여가는데 예. 거기에서 알짜를 빼어내면 네. 이 코레일의 그 재무 구조, 경영 구조는 더 악화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만약에 또 이 코레일이 정말 이 경영 개선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네. 하면 그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그것을 폐지하거나 예. 또 아니면 그것을 민간에 개방할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예. 뭐 저희들도 적자 노선을 언제까지 다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또 그 전에도 일부 적자 노선이나 이런 것은 좀 정리가 돼 오던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영화를 의미하는 그런 일방적인 또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제도를 가지고는 네. 우리 국민들이 그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공공성이 심각하게 저해가 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 중에 또 하나는요. 이렇게 KT 수소발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코레일과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경영 효율을 해서 그러면 또 좀 더 이게 이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있지 않습니까? 경쟁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 그런데 코레일이 더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언급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입수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수소발 KT 자회사를 분할하기 위한 이사의 의결을 앞두고요. 네. 그 비상임 이사들에게 이러한 그 내부 보고서를 다 배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이 됐단 말이죠. 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도 있는 형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줄 알면서도 수소발 KTX 자회사 분할에 동의를 해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 네. 또 너무나 좀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네. 더 큰 어떤 압박과 이런 것들이 그 올 수 있다.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이 자회사 분할에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그런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 철도 관제권 문제 이런 네. 것들은 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발 KTX 자회사 분할에 이사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네. 바로 관제권을 회수한다거나 이런 더 큰 어떤 그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코레일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보고서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을 정도로 네. 문제가 있다면 네. 이 문제는 정말 공론의 장으로 내놓고 네. 정말 토론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과 철도노조의 일관된 요청사항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위원회 안에 이 문제를 좀 논의하기 위한 이런 보고서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미 뭐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예.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소위원회조차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파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22일간의 파업 끝에 얻어낸 결론은 결국 뭐냐면 그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합의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다면 네. 22일씩 파업이 일어나고 그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갈등 구조를 야기하고 그렇게 많은 노조원들이 어떤 직위 해제를 당하거나 중징계를 당할 이런 위치도 오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애초부터 이런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철도 문제는 이제 이 수서발 KTX 자회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사 한 100여 년 동안을 이제 이끌고 온 철도 정책이 있었다면 네. 이제는 또 새로운 앞으로 미래 100년을 이끌고 갈 새로운 철도 교통 정책을 지금 마련해야 되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가는 이러한 어떤 미래 비전의 교통 전략을 마련한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파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이렇게 사회적 갈등 구조로 또 대화가 더 어렵게 되어가는 이런 국면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내부 문건 코레일 측에서 한국농률협회에 위탁해서 만들었다고 언급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정작 이 문건과 관련해서 코레일 또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네,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일단 나섰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가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용역 보고서이기 때문에 결론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죠.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코레일이 의뢰해서 낸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보고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예. 저희는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민영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이렇게 네. 일방적으로 이런 결과들을 어떤 염려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가 도대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점점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앞서 파업은 끝났지만 이제 징계 언급도 해주셨는데 이 또 징계 네.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언론 보도해 보니까 8,797명의 노조원에게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잖아요. 이전에 그랬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해제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파업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6일 날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그 중에 6,824명에 대한 그 직위 해제 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1월 9일 내일 모레부터 2월 14일까지요. 이 징계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는 그 523명이 회부될 예정으로 있어요. 예. 본사 145명, 지역본부에 378명. 그런데 이 징계위원회는 해고 등을 비롯한 중징계가 분명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징계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을 징계를 2월 14일까지 하려다 보니까 예. 1인당 겨우 30분간만 그 심사 시간을 기계적으로 배정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도 하다 보면 이것은 한 개인과 한 가정의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것을 단 30분 만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졸속 심사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파업한 데 대한 보복적인 노조 탄압의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이틀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졸속 심사, 보복적 심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 코레일 측에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국토의원들과 그 환노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네. 코레일을 방문해서 이러한 일을 자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고 내일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국토위원회 안에 소위원회가 있지만 그것은 여야 합의로 의제를 정하게 돼 있고 회의 소집도 합의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굉장히 다급한 의제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국민철도를 지켜낸다는 차원에서 내일 최고위원회에 국민철도를 지켜내기 위한 가칭 민주당의 그 어떤 그 투쟁본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그러한 다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비롯해 중징계 문제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꾸린 소인데도 또 논의 못하는 게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이제 논의할 의제를 정하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의제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예.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것이 FTA나 뭐 GTA에 어떻게 위반이 되는가, 그다음 다른 나라의 사례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네. 제한적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정면 승부는요, 이번 문건과 관련해서 코레일 측의 입장도 균형 있게 듣고자 코레일 측에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요. 코레일 측에서 사정상 이번에는 좀 인터뷰가 곤란하다 이렇게 고사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인터뷰를 통해서 코레일 측의 입장을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내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으라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그저 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의 yes or no 질문은 국정교과서로의 환원 필요할까요? 입니다. 6218님은요, yes, 제가 배웠던 역사와 앞으로 배울 역사가 다른 것보다는 일관적인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성 의견을 주셨고요. 4226님은 no, 교과서 선택이 국가에게만 귀속되면은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반대 입장을 보이셨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결과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Yes or No,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예비죠. Yes로 보내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집,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정면 인터뷰 이어가죠.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 이후 첫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경제였습니다. 또 물론 이 회견 내용에서도 경제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4%, 또 고용률이 70%, 국민소득은 4만 달러. 그래서 이른바 474 경제 목표를 언급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재계와 시민사회 평가가 어떤지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재계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의 이경상 실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474.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747 아니었습니까? 예. 네. 자, 이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나왔는데 일단 상위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저희 경제계에서는 이제 우리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이대로 가면 저성장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국가 제도약 비전과 방향을 지시해 주셨는데요. 네. 이걸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경제계가 그 실천에 앞장설 각오입니다. 네. 좋은 내용이죠. 네. 경제혁신, 혁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경제혁신. 5년은 아니고 3개년 계획인데
자, 이 부분 또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공부문을 포함해서요. 예. 이제 경제계에서 이 방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든지 창조와 혁신의 경제 시스템, 내수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과제이고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내수 활성화에 성과가 있어서 예. 경제 회복의 혜택이 서비스나 중소기업, 지방경제 곳곳에 이렇게 퍼지기를 기대하고요. 네. 다만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에서는 왜곡된 자원 배분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도 좀 중요하게 추진됐으면 합니다. 지금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경직성 노동 시스템, 네.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같은 것이 네. 창조 경제나 청년 일자리, 벤처 창업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 기업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어떤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CEO를 꿈꾸고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의사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뜻에서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예. 이것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좀 다르죠? 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보세요? 그때는 이제 성장이 이제 가장 큰 목표였고요. 네. 경제 성장에 이제 초점이 모아져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게 1차적이고, 네. 2차적으로 그 성과로서 경제 재도약을 하자는 그런 점이 이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는 성장, 이제는 좀 더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이라는 게 필요하다. 자, 이렇게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예, 지금 경제를 이제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시각이 좀 있어요. 왜 투자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또 막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네. 이 투자가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이분법적 시간을 벗어나서 네. 경제 전체에 도움되는 것들은 좀 이렇게 국가 사회가 도와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혁신의 풍토가 같이 뒷받침이 돼야지 네. 제대로 이제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이런 발표를 받아서 그런지요. 정부 쪽에서는 일단 이 혁신의 한 방안으로 규제 개혁,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경제계에서는요? 예, 저희는 이제 규제가 실제로 이제 투자에 걸림돌이 되어 왔고요. 이번에 일부가 이제 풀리긴 했는데 여전히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발전 분야에서 투자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흔히 이제 교육, 의료 부분은 이제 공익 서비스를 해가지고 규제 완화가 안 되고 네. 그것이 이 분야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네. 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그러면은 혁신의 방향이 좀 잡히면은 대통령이 밝힌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474 정책,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잠재 성장률 4%는 한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인 나라이고 또 중간 규모의 어떤 개방 경제 국가인데 이거는 절대로 무리한 목표는 아니고요. 경제를 혁신하고 성장률을 네. 혁신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이 고용률 70%나 네. 이 소득 4만 불은 이 잠재 성장률을 먼저 끌어올려야지만 달성 가능한 2차적인 목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은 고용률,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쪽으로는 가는 거는 자연히 선순환 쪽으로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예. 네. 자, 한편에서는요, 시민사회 쪽이라든지 또 다른 쪽에서는 경제민주화, 바로 이런 것이 조금 제대로 지적이 안 되고 실종됐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활성화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 이 재계 쪽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경제 민주화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은 뭐 공감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쪽 분야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고, 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도 도입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예. 그 경제 민주화의 경우 이제 기업 관행과 사회 분위기가 많이 이제 달라졌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는 뭐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새로 도입된 제도를 잘 실천하도록 정착 수순을 밟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저희 그 당장의 어떤 발등에 부른 경제 활성화이고 네. 근본 목표도 부강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 건설하는 건데 네. 여기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당장 또 대통령께서는 이제 경제 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 이런 언급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재계 쪽에서 지금 대통령이 밝힌 바로 이런 문제, 474 정책 또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여기에 좀 부합하는 재계 쪽에 추가적인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기업 현장에서 네. 이런 3대 추진 전략을 이제 실천하려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창조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가 시대 환경에 맞게 이제 좀 선진화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데 저희 상공회에서도 좀 많이 이제 기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공회에서 창의적인 창조 경제에 부합하는 그런 것들이겠네요. 그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의 이경상 실장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재계와 시민사회의 평가를 차례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민사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실천시민연합의 김한기 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제 네. 경제에 관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보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깜짝 놀라는 카드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네네. 국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제안이 됐던 747 정책의 재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장밋빛 전망에 근거한 계획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경제에 필요하긴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없고, 네. 그리고 저희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에 대한 언급들이 없어서 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세 가지 안도 지적하시지 않았나요? 공공부문이라든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장밋빛이다 이렇게 장밋빛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가 보죠? 네, 상당히 좀 수상적인 계획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당시 시대적 화두였던 경제 민주화를 내걸면서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 작년에 진행된 경제 민주화 관련한 입법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미진한 부분들이 크고, 그리고 여전히 경제 민주화 입법 관련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화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계획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책이 지난 1년간 부족했다라는 것이 더 크게 지적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이 먼저 선순환돼야 민주화 부분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재계 쪽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사실 재계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네. 자기 논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실은 경제 민주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네. 그동안 우리 경제와 시장에 있었던 불법 거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해서 시장의 공정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가자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경제 민주화의 주요한 내용들은 기존의 기업의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전에 있었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근절하고 이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시장이 건전해지고 그에 따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저희가 대한상공회에서 경제연구실장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이경상 실장도 그렇고 이쪽 재교 쪽 분들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네. 경제민주화가 일부 이렇게 상당히 좀 도입되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서 작년에 진행됐던 사항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한 규제인데요. 네. 사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들이 소수의 지분으로 과다하게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기업 전반이 누려야 되는 이익을 재벌 총수에게 국한되게 하는 대표적인 사익 편취 행위인데요. 이 관련한 입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재계 로비로 인해서 상당히 예외 조항들이 들어가면서 네. 실효성들이 없기 때문에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경제민주화 입법이 여러 가지 개발등을 저해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경제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향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더 포함됐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경제민주화 입법이 실종됐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은 실은 이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이제 정치인이라고 이전부터 계속 얘기되었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셨던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까지 진행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를 조사를 해봤는데 예. 그중에 4개만 즉 22%만 이행이 되고 네. 나머지 사항들은 후퇴 내지는 미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한 경제민주화 실행에 대한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인데 이거 가능합니까? 3년 내요? 사실 이전에 선진국들 사례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2만 달러로 들어선 게 2007년이고 예.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 데가 이제 10년 네. 그리고 3만 불에서 4만 불 갈 때가 5년 전체 15년이 걸렸던 상황들인데 예. 이거를 3년 안에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무리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저희 경제 상황이 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돼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같은 내용들을 이루기에는 상당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네. 그러므로 장밋빛 공약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 내놓은 걸 보면은 이제 3개년 계획은 규제 혁파를 토대로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내수 활성화를 추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은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지금 현재 경제 현실을 안이하게 보는 측면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 그렇죠?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게 이제 재계가 주장한 또는 정부가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인데요. 네.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사실 특정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기업에 예외를 주는 이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활성화 또는 중소기업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재벌이나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 전반의 성장은 사실 특정 재벌에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경제정책의 진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대기업이 돈을 안 풀면은 일자리도 어렵고 투자 활성화도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선순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계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기존의 과거 개발 독재 시대에 특정 대기업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을 했지만 네. 반대로 지금과 같은 특정 대기업 위주의 경제로는 저희가 장기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이
시장을 효율화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민주화의 실현을 통해서 네. 기존의 그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므로 인해서 예. 시장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그에 네. 따라서 경제 전반이 성장할 수 있는데 여전히 박근혜 정부는 이전과 같은 틀에 얽매여 있고 네. 여전히 이제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것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전 정권에서도 고민이었고 현재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일자리 문제, 고용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대선 공약이었던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서 바로 이 474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이 선순환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런 고민이다라고들 지적을 하는데 고용률 70% 달성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높이면서 가는 방향이 좀 틀렸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고용률 그 70% 달성과 관련해서는 실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인데 네. 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고용률이 65% 정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전에 경제가 좋았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보더라도 사실 70% 달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 노동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70%를 공약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제 일자리인데 예. 사실 시간제 일자리는 대표적으로 고용시장에서 나쁜 일자리로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간제 일자리는 실은 그 유럽과 같이 이제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네. 사회보장 시스템과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에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네. 지금 저희처럼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이고 그리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네. 오히려 이런 무리한 시간제 일자리의 선택은 여러 가지 고용 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오히려 사회경제 역할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실 때 네. 정부가 이 점을 좀 더 유념해서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좀 간단히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먼저 박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 얘기하셨던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경제민주화 입법이 미미한 상황뿐만 아니라 작년 국회 상황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금산분리 강화나 상법 등 주요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경제민주화 실현을 통해서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한기 국장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국정교과서로의 환원 필요할까요? 입니다요. 3383님은 No, 과거로 돌아가서 국정교과서를 선정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를 키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8615님은 Yes,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기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교과서 문제,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올해도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이죠. 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받고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예스 게시판은 무료고요.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